역사학자의 전문가의 관점, 밀레니얼 편집자의 트렌디한 관점으로 만드는 뉴스레터다.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아빠랑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고집이 세요. 저도 나름대로 썼는데 내가 이렇게 썼나? 글을 쓰면서 돈을 받고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는 할 거면 유료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역사학계에서는 요즘 것들이 해다. 그러니까 이제 잘 잡아두라 이거지 나를. 내가 다른 필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You've got mail. 안녕하세요. 유료 뉴스레터 나만의 한국사 편지를 발행 중인 콘텐츠 에디터 집배원부 글을 쓰고 있는 조경철입니다. 저는 아빠고요. 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들 중에 최고 연장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영광이죠. 네. 예. 일단 두 분이 함께 뉴스레터를 만들고 계신다고 들어서 뉴스레터 이름이 나만의 한국사 편집. 이 뉴스레터를 부용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다. 부용님은 원래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셨었고 관심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으시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한국사라는 걸 네.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되게 덕질을 하면서 덕질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들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콘텐츠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걸 만드니 보는 게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타이밍이었고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 가까운 곳에 사실 돈을 안 줘도 되기도 하고 왜냐면 수입이 없어도 이제 부담 없이 네. 나한테 글을 줄 수 있는 맞아요, 필자가 맞아요. 아주 가까이에 맞아요, 있었다. 아주 내 가까이에 집에 있었죠. 있었다. 그런 거죠,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갑자기 따님이 한국사로 뉴스레터라는 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뉴스레터를 하게 된 계기가 제 나름대로의 글쓰기 방식대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저도 좀 알았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다 쉬운 방법으로 역사를 알리고 싶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마침 이제 딸이 그런 제안을 해줘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무엇보다 제 딸이 제 글을 읽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편지라고 하는 형식이 요즘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사람들은 손으로 쓰는 그러한 편지에 대한 그 인상이 있어요. 제가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대학교 때. 누구한테요? 딸의 엄마한테. 연애 편지. 예, 연애 네. 편지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한 박스 돼요, 지금. 그래서 딸한테 뭐 연애 편지 쓴다. 뭐 그런 감성으로 이렇게 쓰게 됐어요.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사학자의 전문가의 관점, 밀레니얼 편집자의 트렌디한 관점으로 만드는 뉴스레터다. 협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함께 작업을 하실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일단 저희가 뉴스레터를 시작할 때 한 달 안에 주제를 미리 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서 만약에 아이템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아이템 제안. 약간 그리고 좀 혹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골라가지고 아이템 선정이 끝나면은 각자 조립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할 거다라고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하고 저야 매번 하던 거를 이제 하는 건데 한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처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용도 쉬우면서 재미있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려고 노력은 해요.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편집자가 부드럽게 잘 다듬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이렇게 썼나? 아무래도 제가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약간 맞춰가는 과정이 아빠 글은 발가벗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옷을 입혀줘야 된다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옷을 입혀주는 거죠. 어떻게 제목을 뽑고 어떻게 글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은 어려운 글인데 어려운 글이 아닌 척 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사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딸이 잘해주고 있죠. 선생님은 편집자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편집자로서 필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는 잘 쓴 글보다 어떤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글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쓰면서 신난 부분이라든지 본인만의 해석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되게 다른 글에서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 부분을 주로 제가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뉴스레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직업관이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시는 생각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편집권을 준다고 해도 그 글에 대한 또 애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썼는데 편집자가 보기에는 또 뉴스레터의 성격상 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편집자로서 또 하나의 장점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필자분은 고집이 없으셨던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 질문지를 서로 걸 안 보고 썼거든요. 근데 똑같이 고집 얘기가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때요? 또 막상 어쨌든 이거는 마감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아빠도 막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냥 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편집자의 권력이 막강하죠. 막강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랑 좀 서먹한 경우가 많고 대화를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좀 하면서 또 달라진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아빠랑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좀 오랫동안 혼자서 약간 뉴스레터를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서먹한 사이가 계속 오래 이어지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든 그래도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좀 뭔가 만약에 콘텐츠가 망해도 남는 게 있지 되게 뿌듯한 어쨌든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덜 서먹해진 상태인가요? 네, 전 덜 서먹해졌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까워야. 맞아. 이제는 아빠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좀 어려워하지 않고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허물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사 하면 좀 쉬운 소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좀 어필을 하고 계신지. 나만의 한국사 편지는 일단 월 2회 2가지 주제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사 중에 뭘 관심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화나 전설, 문화 콘텐츠들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화와 전설이랑 엮어서 한 편 하고 있고 팔도 박물관 유랑은 보찜 메고 팔도 박물관을 유랑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편당 한 박물관을 지정을 해서 그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유물을 깊이 있게 얘기해보는 박물관의 어떤 유물을 소개할 때 유물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같이 즐길 거리 예를 들면 그 박물관에서만 파는 어떤 굿즈나 디저트나 맛집이나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 이 뉴스레터를 받은 사람이 박물관을 갔을 때 좀 더 재미있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보다 그런 걸 솔직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경주 박물관에서 뭐 수막쇠로 된 파이를 판다더라 이런 거에 굿즈를 판다더라. 그러면 그 굿즈를 좀 더 깊이 있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네. 거기서 이제 깊이 있는 얘기로 네. 넘어가는. 그래서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또 독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지. 생각보다 20대 초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한국사를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생까지잖아요, 대부분. 교과서로 한국사를 좀 친밀하게 접했던 친구들이고 예전에는 되게 외국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저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케이팝 같은 것도 약간 한국적인 문화를 오히려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국사적인 소재가 소위 말하는 힙하다고도 힙하다. 하고 내가 이걸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좀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볼 만한 더 덕질할 소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런 걸 보고 싶으면 뉴스레터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역사라고 하면은 정말 교과서적인 것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제목에서도 나만의 한국사가 있고 이런 것도 취향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남의 해석을 읽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영화나 책이나 뭐 그런 것들처럼 내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뭐든지 그 나만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색으로 우리의 한국사. 그 뭐예요, 우리의 한국사? 저는 똑같은 색으로 해서 우리가 되는 것보다는 나만의가 모여서 이렇게 어울려서 보이는 게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사학계에서는 요즘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요즘 것들에 해당돼요. 유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선생님도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유료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글을 쓰면서 돈을 받고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디서 강연이 들어오거나 뭐 하면은 뭐 물어봐요. 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그런데 이거는 글을 내면서 한 편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걸렸어요. 돈 내고 뉴스레터를 쓴 거나 역사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아, 주변에는 주변에 없으시니까. 없죠. 주변에 그쵸. 없죠. 그렇다면은 나라도 먼저 시작해 볼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상품을 생산하면은 돈을 받는데 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걸 왜 무료로 해야 되느냐.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돈을 받고 쓴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거를 알리고 싶은 목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돈을 받고 글을 써왔기 때문에 약간 다시 무료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글을 쓴다. 네. 돈을 받고 써야지. 네, 그리고 사실 무료로 막 뿌려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조회수나 이런 걸로 숫자로 카운팅 되긴 하는데 이걸 누가 읽었는지 형체가 잘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좀 더 나의 글을 읽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그 신청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메일 주소가 있는 거니까 그 형체가 있는 거죠. 대상이 존재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 점이 저는 유료 뉴스레터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자로서 사실 무료보다 유료를 결제해서 읽을 때 좀 더 열심히 읽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기도 했고요. 제가 진짜. 그걸 통해서 독자분들과의 관계도 좀 더 돈독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월 3,000원으로 직장처럼 이렇게 돈을 벌진 못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액수가 되게 쓰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열었을 때 1년치를 한꺼번에 구독해준 어떤 이름모를 진짜요? 독자가 있었는데 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1년이나 이렇게 갑자기 그분이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을 주시거든요.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연락을 주시고 되게 잘 읽었다고 이번 편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메일이라는 자체가 정말 편지처럼 받는 사람이 명확하고 보내는 사람이 명확한데 거기에 이제 유료 뉴스레터가 좀 더 책임감이라는 허들 역할을 해서 긴밀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그 지속하는 구독을 통해 내가 이걸 잘 읽고 있다라는 표시를 주는 거고 저희도 사실 무료로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다 말 수도 하다 있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이 뉴스레터를 같이 하면서 일상에 좀 바뀐 부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전 사실 좋은 면이 직장을 다니면은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그런 성취감을 100%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이전 직장을 다닐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조금 힘들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 능력에 따라 구독자 수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 저의 책임 하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과정을 하는 건 되게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새롭게 생각한 부분이나 관점이나.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메모를 안 해두면은 다 날아가요, 그냥. 그런데 뉴스레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2-3장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나름대로 또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켜서 논문으로나 나중에 책으로나 쓸 수 있는데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레터는 편집자가 원하는 한은 제가 먼저 안 하자고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편집자가 이제 능력이 딸리면은 제 3세대한테 넘기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딱히 계속 그만둘 생각은 없었는데 아빠가 먼저 그만. 딱히. 그러니까 이제 잘 잡아두라 이거지 나를. 내가 다른 필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뉴스레터를 혼자가 아니라 2명이, 3명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전 세대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서로 합을 잘 맞추기 위한 어떤 팁이 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 것 같아요. 상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침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걸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조정한다 이런데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자세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 해결이 돼요. 뉴스레터도 작지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협업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맡은 바 영역에 대한 정권 비슷한 그런 거를 주면서 해야지만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좋은 콘텐츠로 이제 거듭 나올 수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분이 어쨌든 동업자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를 하면서 또 여러 기회들도 생겼을 것 같고 또 더 하고 싶은 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해서 독자들과 편지에서 다뤘던 유적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가보고
가보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답사 여행.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출력을 하든 해서 들고 다니면서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약간 이거는 더 먼 꿈이긴 한데 나만의 한국사 편지를 시작으로 그런 편집숍 같이 해서 전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물건들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꿈이 엄청 커요. 지금 저희와 요즘사가 나눈 대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댓글로 답장을 보내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